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거죠. 이번 주에는 깡빨슝 찐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각각 따로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주제에 딱 맞게 네, 이번 주도 참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그 한 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약 20분간에 걸쳐서 짧게 해야죠. 공지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20분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깡을 가져야 되나, 어떤 목표를 각자의 목표는 다를 텐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뭐 이러한 것들, 뭐 끈기, 뭐 꾸준함 이런 것들 조금 다루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목표를 기록하고 깡으로 이뤄내자. 재능보다는 중요한, 재능보다도 중요한 끈기와 근성이라는 주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특별한 사람들을 보셨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부러운 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정말로 어떤 성공을 해내신 분들은 재능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재능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끈기였다라고 합니다. 근성. 다시 말씀드리면 근성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특별히 뭐 프로세일즈맨이거나 프로세일즈맨이었거나 특별히 막 이렇게 정말 특출나게 잘났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근성들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근성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 안녕하시나요? 네, 여러분 다 목표를 쓰셨죠? 이맘때쯤 되면 제가 소그룹별로도 쓰셨고 개인별로도 쓰셨을 거예요. 그 목표를 쓰신 그 정의가 혹시 지금 바로 앞에 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있다 하시면 마음속으로 딱 손을 들어 보십시오. 어디 있지? 어디 뒀는데 잘 뒀는데 잘 접어서 뒀는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문을 꼭 찾아보세요. 만약에 없다면은 저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올해 세운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 목표를 적어 놓으셨나요? 그 적어 놓은 목표를 얼마나 자주 보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제가 목표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보다는 끈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책장을 열어보니까 저희 일기장이에요. 그, 그 뭐, 아이들 일장이 몇 권 있어 하나를 딱 빼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이사를 했겠잖아요. 그러면서 구닥다리들을 많이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좀 버려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요거는 챙겨왔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김종숙이라는 저 자신의 기록이잖아요. 생애의 기록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 기억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펼쳐봤어요. 그랬는데 뭐 98년도도 있고 쭉 있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딱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2000년, 2007년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몇 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었을까? 미치도록 일에 몰두할 때였어요. 세상에 일기도 안 썼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에 갈망을 했는지 라는 생각도 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아, 이럴 때 좀 일기를 좀 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짬짬이 썼더라고요. 한 줄이라도 막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사장님들이 매년 쓰셨겠지만 작년에 쓰셨던 아마 그 목표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저도 이렇게 썼거든요. 아, 이걸 캡처하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자, 여기 이렇게 그 목표를 썼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건강관리라는 걸 한번 이렇게 캡처해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엄청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그냥 저는 원래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허리가 아플까를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자세가 엄청 뭐 이렇게 안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그 자세를 바꾸니까 특히 이제 다리 꼬은다든지 하의를 신는다든지 막 안 좋은 조건들 제가 하의를 다 끊고 했더니 굉장히 이제 제가 허리가 좋아졌고 굉장히 건강해진 걸 봤거든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라든지 또 후원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다시 한번 꺼내셔서 얼마나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썼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그 성공의 뒤에는 성장 노트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아이작 뉴턴도 실제로는 정말 노트 강의였다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 캡처하지는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노트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독서 강의였고 노트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보고 싶으면 그들의 어떤 그 루틴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노트를 쓸 때는 굉장히 꾸준함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트를 쓰고 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죠. 그 방법을 이게 내죠. 쭉 쓰다 보면은. 옛날 일기장을 보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너무 촌스러운데 그때만 쓸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것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일을 하나를 해내면 그 한 가지가 해내면서 10가지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데일리 노트 쓰는 거, 그 다음에 데일리 플랜, 이런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데일리 노트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그 질문들 많이 받고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내 목표를 써보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막상 써보려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만다라드 쓸 때 그 칸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올해 이렇게 써보면서 내년에 써보면서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써질 게 많잖아요. 근데 써질 게 많은데 거기서 다 이루는 건 아니죠. 그거를 고르는 또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일리 노트 매일 한번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내가 그냥 매일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24시간을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나중에 데일리 플랜을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 플랜을 짜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결국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그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레전드급은 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완전 황무지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길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돼요.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팡이 위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뭐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10,000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 거고.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다시 이제 양치기가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토리들 어떻게 됐을까?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모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막 새도 지저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 책 나온 이 줄거리거든요. 여기에서 그 양치기 할아버지가 도토리를 얼마나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10만 그루. 10만 그루. 그런데 싹을 트는 도토리는 약 3만 그루 정도 됐었는데 2만 그루가 남았었죠. 거기에서 이제 쥐가 갉아먹고 누가 가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로 자랐던 것은 1만 그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었죠. 그쵸? 10분의 1이었는데 이 양치기 할아버지가 상상했던 건 뭐였죠? 내가 지금 이 힘든 이 하나가 나무가 있을 때 숲을 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굉장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지만 양치기 할아버지에게는 숲을 있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치기 할아버지가 10만 개의 씨앗을, 도토리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싹이 다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8시간을 하지 않았을 거죠. 양치기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자, 양치기를 치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냥 하루에 1~2시간 그냥 늘 했던 거예요. 심었던 거예요. 이렇게 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듯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그거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꾸준히 하느냐의 결실인 거지, 막 오늘은 엄청 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한참 안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게 도토리 심었을 때 그 지나가던 청년이 궁금했었잖아요.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가봤을 때 숲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팔굽혀펴기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죠.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안고 있는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에도 몇 명씩 그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을 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기도 해요.
옛날에 아이스버킷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팔굽혀펴기 챌린지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소연 사장이 저한테 이렇게 뚝 사장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뭘 이런 걸 해줘 나한테 나 바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장님 제가 1번 타자로 사장님한테 저기 바톤을 넘겨요 그러더라고. 이거는요 25일 동안 매일 25개의 팔굽혀펴기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명씩 지목을 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처럼 해보세요 하고 권유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영상으로 남기거나 기록으로 남기거나. 별로 시간이 안 들어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분 안에 해요. 그런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내가 습관화시키는데 이게 신경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처음 팔굽혀펴기에서 그럼 내가 25일 동안 한번 해보지 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25일을 끝냈을까요? 안 끝냈을까요? 끝냈어요. 25일. 하루도 안 빼먹고 끝내봤어. 그랬더니 제가 딱 둘러보니까 저의 자세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 그림에서. 그냥 보니까는 두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이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맨 마지막에 25일째 하는 그 저의 자세예요. 완전히 자세선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뭐냐면은 나 자신의 그러니까 자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당연히 근력이 생겼겠죠. 그러면 15일 정도 됐을 때 제가 꾀가 생긴 거예요. 하기 싫어진 거예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것이지? 이거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왜 올려? 나 집에서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미쳤나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님이 오시는 거야, 유혹이. 그냥 하지 마. 막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한번 이거 해보기로 했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지 뭐 25일만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10개 이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팔굽혀펴기를 많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보니까 무릎도 안 대고 25일을 1분 안에 딱 45초 만에 하더라고요. 당연히 근력이 생겼겠죠. 그리고 제일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15개쯤 했을 때 25개가 아니라 매일 하나씩만 더 늘려볼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26개, 그 다음 날은 27개, 그 다음에 28개, 29개, 30개, 31, 32, 33, 34, 35 이렇게 갔겠죠. 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10개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늘려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가 25일 끝나고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성이 생긴 거죠. 내가 해보니 되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 챌린지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 사업에도 우리의 목표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꾸준함을 지속하는 방법은 그냥 매일 해보는 거예요, 사장님들. 자, 포기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포기하고 싶은 날이 와요. 뭐 찐소통이 뭐니 하다 보면, 뭐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그날이 오잖아요. 그님이 오잖아요. 그만할까? 뭐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어때? 뭐 이렇게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이 와도 괜찮아요. 혹시 이렇게 못한 날이 오고 괜찮거든요. 그러나 그날이 다시 시작할 날에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지속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과가 나겠죠? 그 성과는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 뭐 내가 엄청난 것을 이루지 말고 그냥 즐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즐겨본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습관화되면서 뭐랄까 완전히 본인에게 루틴이 되는 거죠. 네. 자, 내년 연말이 되면 사연들 어떤 모습이고 싶나요?
자, 작년에 써놨던 목표를 오늘 당장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잘 있을 거예요. 잘 있을 거예요. 자, 내년 이맘때 되면은 나는 어떤 모습이 싶나 한번 먼저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적을 거 없죠? 없는 것 같죠? 그냥 천천히 적어보세요. 그냥 하루를 잡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럼 그중 한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해요. 아까 양치기 할아버지가 10만 개를 심었어요. 싹을 틔우는 걸 몇 개였어요? 나무가 된 거는 1만 그루였거든요.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도토리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그 참나무 숲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아니었죠. 우리에게는 그 과정에서 실패라는 과정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 실패라는 것은 내가 네모난 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아주 매끄럽게 동그란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실패라는 게 뭐냐면 이건 아니네 하면서 나무를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모양이 나오죠? 동그란 매끄러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장이라는 선물을 갖다 줄 건데 언제 하냐면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뭘 하냐? 자, 일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자, 목표는 어떻게냐면 나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해보겠어. 그게 성공하잖아요? 그럼 한 달은 내가 꾸준하게 한번 해볼 거야.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를 늘리고 싶어. 사업자를 늘리고 싶어. 그럼 일일 찐 소통. 일일 찐 소통. 그럼 오늘은 누구하고 찐 소통을 해볼까? 한 며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와이 특공대 반에서 일주일 동안 그 찐 소통을 한번 그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꼭 달성함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아마도 지금도 일진 소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10명에게 해야 되겠어. 그걸 매일 해야 되겠어. 그건 처음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진 소통을 하고 나면 아까 한 가지를 해내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잖아. 한 가지를 해내보면 어느덧 10가지도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진 소통을 해보겠다. 그럼 운동이 좋은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에 내가 뭐 1시간씩 2시간씩 할 거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닥치고 스쿼트. 자, 스쿼트 20개씩 3회 만에 1분도 안 듭니다. 1분도. 20개 하는 것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시간이 없어. 운동을 할 때 내가 시간이 없어. 이거는 엄청난 핑계입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스쿼트는 뭐냐? 어떻게 하냐면 닥치고 스쿼트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1층에 있는데 이 녀석이 그냥 엘리베이터가 2층을 쭉 올라가 버리네. 28층까지? 그럼 멍하니 기다립니까? 그때 스쿼트 하세요. 내려오는 동안에. 그게 닥치고 스쿼트거든요. 그러면 30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30개 한꺼번에 못해. 10개씩 나누세요. 그런 식으로 오늘 내가 해보고 싶은 일강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그리고 탄력 있는 허리 라인을 만들고 싶어. 우리 정말 좋은 도구가 있죠. 바디갈바닉. 근데 바디갈바닉을 이거 한 번 할 때 1시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딱 세팅될 때 5분이잖아요. 5분만 매일 해보세요. 매일 샤워하잖아요. 5분만 하죠. 제가 딱 5분 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갖고 그냥 쌍갈이니까 2개 갖고 이렇게 5분 하는 거지. 그러면 바디라인에 허리 라인에 분명히 탄력이 생겨요. 조금씩 하는 것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돼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주 너무 팔 아프도록 하루에 1시간, 2시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저 팀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 사장님 너무 PP도 잘하고 여기 사업설명도 잘하고 모두 잘한 것 같아. 그러면 너무 부러워만 하다 보면 내 일을 못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게 해내면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오늘부터. 제가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면 1일 1강을 만들자. 그리고 내년에 어떤 모습이 보고 싶은지를 적어보자. 적어서
쉬운 거 먼저 꺼내서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꺼내보자, 각 분야를. 그러면 반드시 사장님들에게 성장이라는 그 선물을 갖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리더 메시지를 끈기와 근성과 꾸준함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어내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에너지 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 팔굽혀펴기 챌린지 지금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루 하고 하네요. 하루 하고 정말 저랑 이제 누구한테 지목을 받았냐면은 제주도에 이제 박유승 사장님이랑 양순 사장님도 지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목을 하신 이유가 이제 저희 부부가 그쪽 부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젊은 부부인데 뉴스킨을 하고 있는 2세 부부고 그리고 애도 셋이야. 막 그래가지고 너무 비슷해서 저희를 지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막 그거를 잘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영상을 찍는데 애들을 막 불러다가 넷이서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애들을 불러서 그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부끄럽네요. 다음에 저 지목해 주시면 혼자서라도 꾸준히 25일 해보는 그런 기회가 맞아요. 핑계입니다. 맞아요.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공지 언니한테 시간을 넘기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동안방 아니 홈뷰티 클럽 그 운영진을 맡고 있는데 그 홈뷰티 클럽에 대해서 드릴 안내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미입금자 그러니까 아직 계시네요. 저희 오늘 끝나거든요. 홈뷰티 클럽 오늘 끝나는데 미입금자 분들께서 4분 계십니다. 오늘까지 입금 부탁드리고 만약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얄짤 없는 저희 운영진에서는 실명 공개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입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요. 저희 이제 홈뷰티 클럽이 오늘 끝나는데 그 쫑파티가 있어요. 네, 랜선 쫑파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랜선 쫑파티는 내일 8시, 저녁 8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줌 미팅 넘버, 룸 넘버 6340232고 저희 캡틴 공식 그 줌이고요. 들어오시면 일단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냐면요. 메이크업 쇼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피독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뉴 컬러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길 원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 계시면은 꼭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뉴 컬러 완전 이런 단어 쓰면은 좀 그렇지만 뉴 컬러 빠수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뉴 컬러를 사랑하는 그런 장 본인들로부터 오는 뉴 컬러 그 간증 시간이 좀 펼쳐질 거기 때문에 뉴 컬러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 꼭 홈뷰티 클럽 참석 안 하셨어도 뉴 컬러에 대해서 조금 티업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피독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로써 홈뷰티 클럽에 대한 안내사항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아름다우신 공지 언니 모시고 추가 공지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유됐나요?
안 됐나요? 화면 공유됐나요? 네, 네, 공지해 공유됐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저희 그룹의 초대 세미나, 전지현 사장님의 노력보다 중요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초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 초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특별히 하와이 특공대에서 이번 주 초대 미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이곳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R9 본판매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내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11월 10일 화요일까지고 TR9 이벤트 패키지 2개 구매 시 프로틴 파우더 2박스가 증정됩니다. 또 TR9 패키지와 함께 TR90, 또 내일 TR90 스마트 챌린지 등록 기간도 또 마지막 날인데요. 함께하면 점프 스타트도 추가로 증정됩니다. 그래서 TR90 스마트 챌린지 11월 10일 화요일까지 판매하고 등록기간 같다는 거 연결해서 가플랜 다이어트 21기를 모집하는데 11월 13일 날 방을 오픈하고 그리고 11월 14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연결해서 애톰 챌린지가 저희 캡틴 그룹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캡틴 그룹에서 TR 70세트, TR 고는 5개를 한 세트로 인정해서 70세트가 유통이 되면 애톰 인바디 5대랑 애톰 바이크 4대가 캡틴 그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캡틴 그룹에서는 TR 70세트가 유통이 되는데 기여한 1위에서 8위 순위대로 인바디나 바이크 중 원하는 수상품을 증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안내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TR90 이제 스마트 챌린지가 있을 때 더 유통하기 쉽잖아요. 지금 저희 캡틴 그룹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70세트 유통을 내일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해서 사장님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지락 부스트 11월 선판매가 있는데 BR 이상 10개 쿠폰을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BR 되시지 않은 사장님들께서도 11월 21일까지 LOI 과정을 마감하시면 10개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힘을 내셔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쿠폰을 확보하고 2021년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지 언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플랜 다이어트 방에 대한 공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야 되는데. 네,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릴게요. 안 나오지? 가플랜방 개편에 대한 간단한 좀 바뀐 사항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주 시작할 텐데 줌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4일 토요일 2시에 그 TR9T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줌으로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컨셉 소개하고 또 회원분들 소개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알려드리고 간단한 투투 보상 정도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문오답을 부활했어요. 예전에 저희가 예전에 뭐 동안방이나 TR방에서도 했었는데 약간 방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잘 맞이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오문오답을 부활했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는 그때그때 예전에는 선물을 바로바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총 다 해서 포인트 제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포인트를 부여해서 제일 마지막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많은 것을 달성했을 때는 그분들이 뭐 5만 원 이상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로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중에 참관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스폰서에게 초대를 요청하시면 그 방에 참관을 해볼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조금 새로운 미션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TR9T 방에서는 TR9T 강의 듣고 애프터를 남기는 미션을 했었는데요. 이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슈머 미션을 같이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로슈머 미션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까 그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이제 대신에 저희가 3개월 동안 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초대 강의가 있잖아요. 그 줌 강의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더 많은 포인트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다면 그냥 프로슈머 미션으로 강의를 듣고 애프터를 남겨준다고 하더라도 프로슈머 미션으로 해서 그 포인트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3코어 미션이라고 있는데 이번 기수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습관 들이기거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습관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은경 사장님네 거기 그때 저희가 배울 때 식단 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게 하는 게 그 방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달 동안은 다양한 미션, 뭐 저녁 쉐이크 인증샷 아니면 운동 미션, 또 식단 일지 써보는 짧은 미션 그런 걸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31일째부터는 2달 동안 저희 캡틴방에서 하는 것처럼 3코어 미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3가지를 중요한 중점적인 3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번은 저녁 쉐이크 인증샷 올리고 그 다음에 2번 식단 일지 쓰고 3번 운동을 했다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점수를 해서 총 몇 점, 그리고 그 밑에는 식단 일지와 함께 올린 다음에 저녁에 그분들이 스스로 릴레이를 가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달 동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2달, 3달째는 아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하다가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사장님들의 피드백이나 어떤 그 방의 반응들을 보고 계속 할지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개톡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부터 이제 오픈되는 가플랜방 되게 많이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희 마치기 위해서 재미있는 포즈 하나 취해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신 김정숙 사장님의 포즈를 따라서 저희 다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요 자세 화이팅! 요거 해볼게요. 좀 몇 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대고 있어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장. 하나, 둘, 셋. 다음 장. 하나, 둘, 셋. 또 있나요?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에너지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더 캡틴 라이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일단 으쌰!